태산그룹 본사 20층 CEO 집무실은 거대한 유리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적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시현, 태산그룹의 젊은 CEO는 차가운 회색빛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는 탁월한 지성과 얼음 같은 결단력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보고서는 단 하나의 오점도 허용되지 않았고 모든 회의는 그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그의 사무실은 마치 무균실처럼 정돈되어 있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그의 통제에 있었다. 심지어 공기마저도 그의 권위에 복종하는 듯 느껴졌다. 직원들은 그를 빙벽의 지배자라고 불렀다.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의 질문에는 오직 예만이 허락되었다. 새로운 비서. 강민서가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달 전이었다. 그녀는 이전에 다른 대기업에서 5년간 비서로 일한 경력이 있다고 했다. 권시현은 그녀의 이력서를 훑어보았을 때 단정하고 깔끔한 인상 외에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 그에게 비서는 잘 훈련된 기계와 같아났다. 명령을 정확히 수행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지 않는 그런 존재. 강민서는 그가 기대했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듯 보였다. 그녀는 언제나 차분했고 효율적이었으며 그의 지시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조차 내지 않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전달했다. 사무실의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존재는 마치 투명한 그림자 같았다. 권시현은 그녀에게서 아무런 저항도 반발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안도감을 주었다. 그의 통제 아래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날은 태산그룹의 야심찬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에코웨이브의 최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권시현이 취임 후 가장 공을 들인 사업으로 그의 경영 능력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였다. 몇 달간 밤샘 작업을 거쳐 완성된 보고서는 완벽해 보였다. 그는 최종 검토를 위해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더욱 예리해졌다. 모든 수치와 그래프, 문장 하나하나에 그의 미래가 걸려 있었다. 강 비서. 권시현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절제되어 있었다. 이 보고서 최종 확인했나? 네, CEO님. 3번에 걸쳐 교차 확인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최신 정보이며 재무 분석팀에서도 최종 승인했습니다. 강민서는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권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그는 보고서를 덮으며 회의실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보고서 하단에 인쇄된 작은 로고에 멈췄다. 너무나 작아서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하지만 그에게는 익숙한 디자인이었다. 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로고는 몇 년 전 태산그룹과 경쟁하던 작은 스타트업 솔라비전의 것이었다. 솔라비전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재정난과 창업자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파산하고 태산그룹에 흡수되었던 회사였다. 강비서. 그의 목소리에 날카로운 기색이 스쳤다. 이 로고는 뭔가 왜 솔라비전의 로고가 여기에 박혀있지? 강민서는 잠시 머뭇거렸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권시현은 그 망설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에코웨이브 프로젝트가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EO님,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솔라비전의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삽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태산그룹의 기술력으로 포장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솔라비전의 특허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가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권시현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보고서를 집어 던지듯 책상에 놓았다. 무슨 헛소리인가? 우리 태산의 기술력으로 개발된 프로젝트에 왜 파산한 회사에 로고를 넣나? 그것도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것은 우리 그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이다. 당장 삭제해. 하지만 CEO님. 강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녀는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권시현의 시선을 마주했다.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 없이는 에코웨이브 프로젝트는 불가능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태산의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그 근간은 솔라비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이 로고를 삭제한다면 나중에 기술 도용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투자자들과 언론에서도 솔라비전과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이 로고는 그 의혹을 잠재우고 동시에 솔라비전의 기술력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권시현은 강민서를 뚫어지라 응시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반론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의 지시가 곧 법이었고 모든 직원은 그의 말에 무조건적으로 따랐다. 그런데 이 비서가 감히 그의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단호하게. 그의 안에서 낯선 감정이 피어났다. 분노와 함께 미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강 비서.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속에는 경고와 함께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금 내게 대답하는 건가? 저는 CEO님의 비서로서 태산그룹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강민서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확고했다. 그리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제 의견이 그룹에 더 이득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로고를 삭제하는 것은 단기적인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더 큰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솔라비전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태산그룹의 윤리적 이미지를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시현은 그녀의 말에서 묘한 설득력을 느꼈다. 그녀의 논리는 명확했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동시에 그룹의 이익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탁자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규칙을 어기는 자는 용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논리는, 그녀의 용기는 그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지? 권시현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물었다. 솔라비전의 파산과 태산그룹의 인수 과정에 대한 보고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솔라비전 창업주가 연루되었던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서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당시 사건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고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많았습니다. 강민서의 눈빛에 옅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마치 그 사건이 그녀 자신의 일인 것처럼 권시현은 그녀의 대답에서 예상치 못한 깊이를 느꼈다. 단순히 비서의 영역을 넘어선 조사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솔라비전의 창업자는 강민서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었다. 강. 이 우연의 일치는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혹시 그녀는 과거에 이 사건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알겠다. 권시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보고서 그대로 진행하지. 하지만 강 비서, 만약 자네의 판단이 틀렸음이 드러나거나 이로 인해 그룹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네의 몫이 될 것이다. 강민서의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승리의 미소라기보다는
마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의 미소였다. 네, CEO님, 그 책임을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차분히 사무실을 나섰다. 권시현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짜증,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끌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통제 범위 밖의 존재와 마주한 느낌이었다. 강민서.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무언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어쩌면 태산그룹의 과거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맴돌았다. 그의 뇌리에는 강민서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독재적인 CEO는 자신에게 대답하는 비서를 싫어할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묘하게도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강민서가 사무실을 나선 후에도 권시현은 한동안 제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사라진 문에 머물러 있었다. 10수년간 태산그룹을 이끌며 수많은 난관과 싸워왔지만 이토록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지시를 거스르는 이는 없었다. 감히 그에게 반박하는 자는 더더욱 없었다. 그런데 강민서는 그 모든 금기를 깨뜨렸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논리가 그의 굳건한 신념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녀의 말이 일리가 있었다. 솔라비전이라는 이름이 가진 의미,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렴풋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다음 날부터 권시현은 강민서를 향한 시험을 시작했다.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선 그녀의 한계와 본질을 파악하려는 미묘한 시도였다. 그는 일부러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넘기거나 모호한 지시를 내려 그녀의 대처 능력을 살폈다. 예상대로 강민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심지어 그가 의도적으로 던진 함정 같은 질문에도 그녀는 침착하게 논리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은 감정을 읽어내기 어려울 만큼 평온했다. 권시현은 그녀의 이런 면모가 흥미로우면서도 어딘가 불편했다. 마치 그녀가 완벽하게 짜인 퍼즐 같았지만 마지막 한 조각이 빠져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어느 날 오후, 권시현은 강민서에게 그룹의 오래된 계약서 파일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수십 년 전부터 쌓여온 방대한 양의 서류들이었고 대부분은 이미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었지만 일부는 손으로 쓰여진 문서들이었다. 그는 이 작업을 통해 그녀가 얼마나 세밀하고 끈기 있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었다. 강민서는 묵묵히 서류 더미 속으로 파고들었다. 며칠 후 그녀는 그의 집무실로 들어와 하나의 오래된 계약서를 내밀었다. CEO님, 이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강민서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실려 있었다. 이것은 15년 전 태산그룹이 인수한 대동물산이라는 작은 회사의 인수 계약서인데 당시 재무팀 보고서에는 이 회사의 부채가 명시되어 있었지만 계약서 상에는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시현은 눈썹을 치켜떴다. 대동물산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회사에서 벌어진 작은 인수 합병 중 하나였고 거의 기억에 없는 회사였다. 그는 강민서가 찾아낸 계약서를 받아들고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말대로 재무보고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달랐다. 이는 단순한 실수라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다. 이걸 어떻게 찾아냈지? 권시현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일관성 없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재무보고서와 법률 문서 간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하고
해당 시기에 모든 인수합병 서류를 재검토했습니다. 강민서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지친 기색 없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는 탐정 같았다. 권시현은 강민서의 보고를 듣는 내내 복잡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직관과 집요함은 그가 예상했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는 이전에 어떤 비서도 이런 종류의 이상을 찾아내지 못했다. 혹은 찾아냈더라도 감히 보고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놓치고 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그림자 속의 진실을 끄집어내는 존재였다. 한편 권시현의 비서실장 박진우는 강민서의 등장 이후 점점 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오랜 시간 권시현의 아버지이자 전 CEO의 비서실장이었고 권시현에게도 충성심을 보여왔지만 그 속에는 태산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야심이 숨어 있었다. 강민서가 권시현의 신임을 얻는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다. 특히 권시현이 강민서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모습은 그에게 충격적이었다. 빙벽의 지배자가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 박진우는 강민서의 과거를 캐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해 그녀의 대학 기록부터 이전 직장 경력까지 샅샅이 뒤졌다. 처음에는 아무런 특이점도 찾지 못했다. 완벽하게 준비된 이력서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서라는 직업 특성상 개인 정보가 노출되기 쉬웠고 그는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던 중 그는 10여 년 전 발생했던 솔라비전 특허 분쟁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강민서의 이름을 발견했다. 기사는 당시 솔라비전의 창업주인 강태우 박사가 태산그룹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려 파산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사 말미에는 강태우 박사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는 짧은 언급이 있었다. 강민서, 그의 딸. 박진우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그녀가 복수를 위해 태산그룹에 들어온 것인가? 박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손안에 든 신문 기사를 구겨 쥐었다. 기사 속 강민서의 어린 시절 사진과 현재의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시간의 흔적은 있었지만 분명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강민서가 태산그룹에 들어온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권시현에게 이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권시현이 강민서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알기에 섣불리 보고했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 두려웠다. 게다가 박진우 자신도 솔라비전 사건에 아주 미세하게 연루되어 있었다. 당시 그는 전 CEO의 지시로 서류 몇 장을 처리했을 뿐이었지만 혹시라도 강민서가 진실을 파헤치다 자신에게까지 손을 뻗칠까 두려웠다. 그는 강민서를 예의주시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즉시 대응할 계획을 세웠다. 어느 저녁 권시현은 퇴근 후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때 현관에서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강민서가 들어섰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고 귀여운 시바견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따라 들어왔다. 강비서, 여긴 어쩐 일이지? 그리고 이 개는 권시현은 놀라서 눈썹을 치켜떴다. 죄송합니다. CEO님, 오늘 제가 늦게까지 남아 처리할 서류가 있어서요. 그런데 제가 잠깐 나간 사이에 키키가 사무실로 따라 들어온 것 같습니다. 강민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키키는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존재이자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중한 가족이었다. 키키는 권시현의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키키는 갑자기 서재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책장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는 짖기 시작했다. 멍멍, 키키, 조용히 해. 강민서는 키키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키키는 멈추지 않았다. 권시현은 의아한 표정으로 키키를 바라보았다. 그 책장은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있던 낡은 책장이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다. 키키는 계속해서 그 책장의 특정 부분을 앞발로 긁으며 지저댔다. 마치 그 뒤에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듯이. 권시현은 호기심이 발동하여 책장으로 다가갔다. 그는 키키가 긁는 부분을 살펴보았다. 다른 부분과 달리 그곳의 나무결이 미묘하게 달랐다. 혹시 그는 손을 뻗어 그 부분을 강하게 눌러보았다. 그러자 덜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 뒤에는 작은 공간이 나타났고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상자에는 권태산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었다. 권시현은 상자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강민서와 키키를 번갈아 보았다. 이 우연의 일치는 그에게 기묘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키키가 그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한. 강비서, 이게는 특별하군. 권시현은 상자를 든 채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키키의 영특함에 놀라면서도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 상자는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고 오래전에 잊혀졌던 비밀을 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강민서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키키가 너무 많은 것을 노출시킬까봐 두려웠다. 그 상자가 그녀의 가족 사건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권시현은 키키가 찾아낸 낡은 상자를 들고 자신의 서재 책상에 앉았다. 상자 겉면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흔적이 느껴졌다. 안에는 낡은 서류들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두꺼운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서류들은 대부분 아버지, 권태산 회장의 필체로 쓰인 메모들이었고 태산그룹의 초기 사업 구상이나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들이었다. 권시현은 사진들을 유심히 살폈다. 그 중에는 아버지와 젊은 시절에 박진우 실장이 함께 찍힌 사진도 있었다. 박 실장은 그때부터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다. 그의 시선은 곧 가죽 노트로 향했다. 노트는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치자 빽빽하게 쓰여진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용은 주로 아버지의 사업 철학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중간중간 솔라비전, 강 박사, 기술 유출, 인수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했다. 권시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서가 언급했던 솔라비전 사건.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이 노트 안에 담겨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강민서를 불렀다. 강비서, 이 상자 안에 있는 것들을 정리해주게. 특히 이 노트는 내용이 중요한 것 같으니 따로 분류해두고. 권시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했다. 강민서는 상자 속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눈에 띄게 경직되었다.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한 듯했다. 키키는 강민서의 발치에 앉아 그녀의 불안을 아는지 모르는지 연신 꼬리를 흔들었다. 며칠 후 강민서는 정리된 상자 속 내용물과 함께 아버지의 일기장을 들고 권시현에게 보고했다. CEO님, 일기장에는 솔라비전 인수 과정에 대한 아버지 회장님의 심경과 비망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라비전의 기술력이 워낙 뛰어나서
어떻게든 태산그룹에 편입시키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 있습니다. 권시현은 노트를 넘기며 아버지의 필체를 따라갔다. 그의 아버지는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압박을 가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내용이 암시되어 있었다. 특히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는 문구가 여러 번 등장했다. 박진우 실장이 이 사건의 깊숙한 곳에 개입되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권시현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애써 외면해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었다. 강 비서, 혹시 솔라비전 창업주가 강태우 박사였던가? 권시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강민서는 옅게 한숨을 쉬었다. 네, CEO님, 제 아버지였습니다. 권시현은 놀랐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산에 들어온 것이 분명했다. 그의 심장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가진 아픔과 목적이 그에게도 전해지는 듯했다. 미안하다. 권시현은 짧게 사과했다. 그의 사과는 태산그룹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아들로서 진심으로 우러나온 것이었다. 자네가 태산에 들어온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나? 저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강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고통이 배어 있었다. 저희 아버지는 결코 기술을 빼돌릴 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은 아버지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갔고 결국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그 비극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개는 맺히는 눈물을 애써 참는 듯했다. 권시현은 그녀의 아픔에 공감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엄격함 속에서 자랐고 늘 최고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태산그룹의 영광을 이어받을 것을 강요했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무심했다. 그의 어머니는 늘 병약했고 결국 그가 어린 시절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따뜻한 정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부도덕한 일을 저질렀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강민서는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8살이 되던 해에 모든 것을 잃었다. 행복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집은 불길에 휩싸였고 그녀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불길 속에서 아버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서야,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강하게 살아남아야 해. 그 말은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고 그녀는 그날 이후로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는 이름과 신분을 바꾸고 오랫동안 숨어 지내며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태산그룹의 비서가 되는 기회를 잡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을 파멸로 이끈 자들에게 진실을 밝히는 것. 그녀는 어릴 적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던 집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밤늦도록 연구실에서 신기술 개발에 몰두했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늘 따뜻한 미소로 지지해 주었다. 그녀는 늘 아버지의 옆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새로운 발명품들을 구경했다. 솔라비전은 그들의 꿈이었다. 태양 에너지를 활용하여 세상을 더 밝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아버지의 열정이 담긴 곳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누군가의 탐욕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다. 강민서는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온 것은 단지 비서로서 일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죽음과
솔라비전의 파산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그 시작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찾고 있던 퍼즐의 조각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했다. 권시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강민서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 그에게는 멀고 차가운 존재였지만 그에게도 아버지와의 복잡한 관계에서 비롯된 상처가 있었다. 그는 태산그룹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그는 아버지의 어두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다. 자네가 찾고 있는 진실을 나도 함께 찾겠다. 권시현은 강민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산그룹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이라면 내게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박 실장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면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강민서는 그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감정적으로 동조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가 냉정하고 계산적인 CEO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복수심은 이제 진실을 향한 공동의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날 밤 권시현은 잠 못 이루고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읽었다. 박 실장에게 지시했다. 강 박사의 기술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되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의 아버지의 냉혹함과 박진우 실장의 탐욕이 얽혀 만들어낸 비극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산그룹을 지탱해왔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만의 정의를 세워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새벽녘, 키키는 잠이 오지 않는 강민서의 침대맡에서 낑낑거렸다. 키키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릴 적 불길 속에서 겨우 살아남은 자신을 돌봐준 유일한 존재. 키키는 마치 그녀의 아픔을 위로하듯 그녀의 손을 핥았다. 강민서는 키키를 품에 안고 눈을 감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다시금 귓가에 맴돌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강하게 살아남아야 해. 이제 그녀는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강민서와 권시현은 서로에게서 예상치 못한 신뢰를 발견했다. 민서는 권시현의 의외의 인간적인 면모와 정의감에, 시현은 민서의 강인함과 진실을 향한 집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CEO와 비서를 넘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공범이자 조력자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권시현은 박진우 실장을 향한 의심의 끈을 놓지 않았고 강민서에게 솔라비전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지시 속에는 미묘한 배려와 함께 굳건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강민서는 주말에도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밤늦도록 자료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방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첩과 몇 권의 책, 그리고 고장난 노트북 한 대가 전부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한번 고쳐보려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포기했던 기억이 있었다. 문득 키키가 권시현의 서재에서 찾아냈던 아버지의 일기장이 떠올랐다. 그 일기장이 중요한 단서가 되었듯이 이 노트북 안에도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작은 사설 수리점을 찾아갔다. 낡은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오는 순간 화면에는 오래된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폴더의 이름은 별들의 기록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암호로 잠긴 파일들이 가득했다.
강 박사가 개발했던 신기술에 대한 자료, 솔라비전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문서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숫자와 기호로 가득 찬 파일들이었다. 민서는 이 파일들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중요한 비밀을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암호 해독에 매달렸다. 며칠 밤낮을 고심한 끝에 그녀는 아버지의 생일과 자신의 생일을 조합하여 마침내 암호를 풀어냈다. 파일들이 열리는 순간 민서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 안에는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넣은 과정에 대한 상세한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불법적인 주식 거래, 허위 보고서 작성,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산그룹 내부의 특정 인물들이 개입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박진우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당시 태산그룹의 재무팀에서 일하던 중간 관리자였고 솔라비전 인수를 주도했던 인물 중 한 명이었다. 파일 속에는 박진우가 솔라비전의 기술을 빼돌리고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아넣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강 박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증거들과 허위 보도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민서는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모든 모함과 누명이 박진우의 교활한 계략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파일을 검토하던 중 민서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이 태산그룹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권시현의 아버지 권태산 회장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지어 이를 묵인하고 부추겼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보고를 받았고 솔라비전의 기술을 태산그룹이 독점하기 위해 이 모든 과정에 눈을 감았던 것이다. 충격과 함께 실망감이 밀려왔다. 권시현이 그녀를 돕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 역시 이 비극의 공범이었다니.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다음 날 아침 강민서는 불안한 마음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노트북에 담긴 증거들을 어떻게 권시현에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했다. 그때 권시현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박진우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박 실장의 눈은 민서를 스쳐 지나가며 섬뜩한 경고를 보내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캐낸 민서의 과거에 대해 권시현에게 보고하러 가는 길이었다. 박 실장은 권시현에게 강민서의 과거를 폭로했다. 그녀가 솔라비전 창업주의 딸이며 복수를 위해 태산그룹에 잠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조사한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강민서를 위험한 존재로 몰아갔다. 권시현은 박 실장의 말을 들으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이미 강민서에게서 직접 그 사실을 들었지만 박 실장의 입을 통해 듣는 것은 또 다른 느낌이었다. 그는 박 실장의 노골적인 시기와 함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눈치챘다. 박 실장, 권시현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자네가 이 문제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깊이 파고드는지 궁금하군. 혹시 자네도 솔라비전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박진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시현을 똑바로 쳐다봤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CEO님, 저는 단지 태산그룹의 안위를 걱정할 뿐입니다. 저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가 비서실에 있다는 것은 그룹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권시현의 전화가 울렸다. 그의 옛 스승이자 과거 태산그룹의 고문 변호사였던 김 변호사였다. 김 변호사는 권시현의 아버지의 유언장을 재검토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며 솔라비전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권시현에게 넘겨주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지만 권 회장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더 이상 파고들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권시현은 김 변호사에게서 받은 자료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 자료들은 강민서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파일들과 놀랍도록 일치했다. 특히 박진우 실장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 자료들에는 박진우가 솔라비전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강 박사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권태산 회장이 이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박진우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다. 권시현은 자신이 앉아있는 의자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아버지가, 그가 그토록 존경했던 아버지가 이런 추악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느꼈던 미묘한 불길함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키키가 낑낑거리며 권시현의 집무실 문을 앞발로 긁었다. 강민서가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권시현은 문을 열어주었고 강민서는 주저없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CEO님, 제가 찾던 증거들을 찾았습니다. 강민서는 노트북을 권시현의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제 아버지는 결백했습니다. 모든 것은 박진우 실장의 계략이었습니다. 권시현은 그녀의 노트북 화면에 펼쳐진 파일들을 보았다. 그가 방금 김 변호사에게서 받은 자료들과 동일한 내용이었다. 모든 진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계략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서를 노려보았다.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박 실장. 권시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당신이 내 아버지를 이용하고 강 비서의 가족을 파멸시켰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군. 당신은 태산그룹의 이름에 먹칠을 했어.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박진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다. 그는 순순히 붙잡혀 나갔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밝혀졌다. 권시현은 강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마침내 평온해 보였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듯했다.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CEO님. 강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제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어쩌면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강민서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을. 키키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듯이 박진우 실장의 체포는 태산그룹 내부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오랜 영향력과 권모술수를 알던 이들은 충격에 빠졌고 권시현의 단호한 결정에 감탄했다. 하지만 박진우는 순순히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체포되기 직전 자신의 충실한 부하들을 통해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강민서에게 복수하고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애는 것이었다. 그날 저녁 민서는 권시현의 지시로 태산그룹의 법무팀과 솔라비전 사건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살피던 그녀는 피곤했지만 진실이 한 발짝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냈다. 창밖은 이미 어둠에 잠겨 있었고 빌딩 숲은 차가운 불빛을 내뿜고 있었다. 문득 키키의 밥을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급히 사무실을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던 중 그녀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주차장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고 인기척이 없었다. 어딘가 모르게 으스스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그림자 하나가 덮쳐왔다. 강민서, 감히 내 앞길을 막아 내 아비처럼 만들어주마. 박진우의 지시를 받은 괴한들이었다. 그들은 민서에게 달려들어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고 그녀를 제압하려 했다. 민서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강 박사의 옆에서 익혔던 호신술을 떠올렸다. 하지만 괴한들은 건장했고 수적으로 우세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쓰러졌다. 노트북이 손에서 미끄러져다가 차가운 바닥에 부딪혔다. 산산조각이 나는 듯한 소리가 났다. 민서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증거가 사라지는 것 같아 절망감이 밀려왔다. 바로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달려든 그림자가 괴한 중 한 명을 덮쳤다. 크르릉. 키키였다. 키키는 날카로운 이빨로 괴한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다. 괴한은 비명을 지르며 키키를 떼어내려 했지만 키키는 놓지 않았다. 다른 괴한이 키키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나 그를 걷어찼다. 권시현이었다. 권시현은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아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에 민서를 찾아 주차장으로 내려왔다가 그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한 것이다. 그는 망설임 없이 괴한들에게 달려들었다. 권시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괴한들을 압도하며 순식간에 제압했다. 그의 주먹은 정확했고 그의 발차기는 강력했다. 빙벽의 지배자는 차가운 카리스마만큼이나 날카로운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 괴한들은 권시현과 키키의 합동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결국 그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도망쳤다. 권시현은 쓰러져 있는 민서에게 달려갔다. 괜찮나, 강비서.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분노가 실려 있었다. 민서는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은 바닥에 부서진 노트북에 고정되어 있었다. 노트북. 증거가.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괜찮다. 내가 가지고 있다. 권시현은 그녀의 손을 잡고 부서진 노트북 옆에 떨어진 작은 USB를 들어 올렸다. 자네가 나에게 보낸 모든 자료는 이미 백업해 두었어. 김 변호사에게도 사본을 넘겼고 민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치밀함에 놀랐다. 그녀는 권시현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것이었다. 키키는 그녀의 옆에서 낑낑거리며 그녀의 손을 핥았다. 권시현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민서는 가벼운 타박상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옆에서 밤새도록 지켜주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그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권시현은 그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아버지, 권태산 회장에 대한 그의 복잡한 감정들을. 내 아버지는 늘 완벽을 추구하셨지. 태산그룹을 지금의 위치에 올려놓은 분이셨으니까. 하지만 그분은 때때로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 나는 늘 그런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아버지를 존경하면서도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지.
권시현의 목소리에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었다. 솔라비전 사건에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강민서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녀 역시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었다. 권시현은 아버지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킨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태산그룹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고 싶었어.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나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어. 그래야만 태산그룹이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믿어. 민서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는 CEO님께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 아버지의 영혼은 평안을 찾으실 겁니다. 그 순간 민서는 자신이 권시현에게 숨겨왔던 진실 하나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사실 제가 태산그룹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CEO님, 저는 오래전부터 솔라비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산그룹이 그 진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CEO님을 관찰했습니다. 냉정하고 독선적인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정의롭고 합리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CEO님께 진실을 말씀드릴 때가 오면 분명 제 편에 서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권시현은 민서의 고백에 놀랐다. 그는 그녀가 계획적으로 자신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열정에 감탄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아버지와는 다른 새로운 길을 보았던 것이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서 이상의 존재. 어쩌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자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맙군. 권시현은 민서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우리는 같은 길을 걷고 있다. 박진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태산그룹은 진실을 마주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병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는 듯 반짝였다. 그들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일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키키는 병실 바닥에 엎드려 편안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아는 듯이 박진우 실장이 체포된 이후 태산그룹은 예상치 못한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언론은 박진우의 비리뿐만 아니라 솔라비전 사건의 재조명 가능성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권시현은 즉시 태산그룹의 법무팀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박진우가 저지른 모든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강민서의 아버지 강 박사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박진우 실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가 태산그룹의 이름을 더럽힌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권시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의 지시는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았다. 강민서는 권시현의 옆에서 묵묵히 그를 도왔다. 그녀는 사건의 모든 세부 사항을 파악하고 있었고 박진우의 행적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결정적인 단서들을 제공했다. 그녀의 지식과 통찰력은 권시현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은 함께 밤샘 작업을 하며 박진우의 은닉 재산과 공범들을 찾아냈다. 박진우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여전히 권모술수를 부리려 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인맥을 동원하여 언론을 조작하고
태산그룹 내부에 남아있는 자신의 잔당들을 이용해 권시현을 흔들려 했다. 에코웨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의혹을 다시 불거지게 하고 권시현이 강민서와 함께 박진우를 음해한다는 소문을 퍼뜨렸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다. CEO님 박 실장이 태산그룹 내부의 일부 이사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에코웨이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민서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다. 염려 말게. 진실은 결국 밝혀진다. 우리는 그들에게 방역할 기회를 줄 것이다. 권시현은 침착했다. 그는 이미 박진우의 다음 수를 예상하고 있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조력자가 나타났다. 과거 박진우의 부하 직원이었던 이승민 팀장이었다. 이 팀장은 박진우의 지시로 불법적인 서류 작업을 처리했던 인물이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의 비리가 점차 드러나자 모든 것을 바로잡고 싶다는 생각에 권시현에게 연락했다. 이 팀장은 박진우가 솔라비전 사건 외에도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박진우가 태산그룹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부 이사들과 결탁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USB에 담아 권시현에게 넘겨주었다. 이 USB 안에는 박진우의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들어있었다. 이것은 박 실장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팀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디 이 증거들을 사용하여 박 실장의 악행을 멈춰 주십시오. 권시현은 이 팀장에게 감사하며 USB를 받아들었다. 그는 이 USB가 박진우의 마지막 숨통을 끊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강민서는 USB 속 파일을 검토하며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진우의 탐욕과 잔혹함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키키는 요즘 들어 계속해서 낑낑거렸다. 마치 민서의 불안감을 아는 듯했다. 어느 날 밤, 키키는 민서의 옷자락을 물고 끌어당겼다. 민서는 키키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키키는 그녀를 이끌고 서재 한쪽 구석, 그녀의 아버지가 쓰던 낡은 책상 아래로 갔다. 키키는 책상 서랍을 앞발로 긁으며 지저댔다. 민서는 서랍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했다. 하지만 키키는 계속해서 서랍 안쪽을 가리켰다. 민서는 서랍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다. 서랍의 이중 바닥이었다. 그녀는 이중 바닥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가죽 지갑과 함께 작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수첩 안에는 강 박사가 솔라비전의 기술을 빼앗기기 전 박진우와 태산그룹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던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박진우가 그녀의 아버지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어떤 인물들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언론을 조작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계획들이 담겨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강 박사의 필체로 쓰인 유언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서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용기를 잃지 마라. 민서는 눈물을 흘리며 수첩을 가슴에 안았다.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이자 박진우의 죄를 명명백백히 밝혀낼 결정적인 증거였다. 키키는 민서의 옆에 앉아 그녀의 눈물을 핥아주었다. 며칠 후 태산그룹의 이사회는 권시현의 주도로 긴급 소집되었다. 박진우 측 이사들은 권시현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를 CEO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진우 측 이사들은 권시현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박진우를 몰아쓰고 있다고 주장하며 에코웨이브 프로젝트의 중단을 요구했다. 권시현 CEO는 태산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그룹의 미래를 망치려 합니다. 박진우 측의 대표 이사가 소리쳤다. 권시현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들의 공세를 지켜보았다. 그 순간 그의 옆에 앉아있던 강민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이승민 팀장이 넘겨준 USB와 아버지의 수첩이 들려 있었다. 저는 강민서입니다. 박진우 실장의 만행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던 솔라비전 창업주 강태우 박사의 딸입니다. 강민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회의실 안을 가득 채울 만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박진우 실장의 모든 죄를 밝히고 저희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회의실 중앙에 놓인 스크린에 연결했다. 스크린에는 박진우가 연루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은행 거래 내역, 위조된 계약서, 비자금 조성 기록, 그리고 박진우와 공범들 간의 녹취 파일까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것은 박진우 실장이 태산그룹의 자금을 빼돌려 조성한 비자금 내역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금으로 특정 이사님들과 유착관계를 맺고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강민서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박진우 측 이사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다. 이어서 그녀는 아버지의 수첩에 담긴 내용을 공개했다. 박진우가 솔라비전의 기술을 빼돌리기 위해 강 박사를 협박하고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려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 강 박사의 필체로 쓰인 유언 같은 문구가 스크린에 확대되어 나타났다. 민서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용기를 잃지 마라.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박진우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와 유착했던 이사들의 비리까지 만천에 드러났다. 일부 이사들은 고개를 떨구었고 어떤 이들은 분노에 떨었다. 권시현은 강민서의 옆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강민서 비서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태산그룹의 내부 감사팀과 외부 법무팀에 의해 철저히 검증되었습니다. 박진우 실장의 죄는 명백하며 그에게 협력한 모든 자들도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리고 우리 태산그룹은 과거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태산그룹을 윤리적이고 투명한 기업으로 재탄생시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박진우 측 이사들은 완전히 힘을 잃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진우는 구치소에서 이 소식을 듣고 절규했다. 그의 모든 야망과 권모술수가 한 비서와 CEO, 그리고 작은 개 한 마리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강민서는 권시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동안 짓눌렸던 모든 슬픔과 고통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키키는 회의실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지켜본 키키는 마치 잘했다고 칭찬하듯 꼬리를 흔들었다. 박진우 실장의 몰락 이후 태산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권시현은 약속대로 모든 비리 관련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그룹의 모든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윤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한때 빙벽의 지배자라 불리던 그는 이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그의 리더십은 단지 이성적인 판단력뿐만 아니라 진실을 향한 용기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인간적인 면모를 더했다.
이는 태산그룹의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하락했던 주가는 다시 상승 곡선을 그렸다. 권시현은 강민서의 아버지 강태우 박사의 명예회복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는 언론을 통해 강 박사의 억울함을 알리고 솔라비전 기술이 태산그룹의 에코웨이브 프로젝트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명확히 밝혔다. 강 박사의 유족인 강민서에게는 태산그룹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민서는 그동안 짓눌렸던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대신 평온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희망이 빛나고 있었다. 권시현과 강민서의 관계는 복잡한 사건들을 함께 헤쳐나가며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CEO와 비서를 넘어 서로에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사무실에서 그들은 여전히 업무에 몰두했지만 그들의 대화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편안함과 유대감이 스며 있었다. 권시현은 더 이상 강민서의 반박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솔직하고 날카로운 지적은 그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녀는 그에게 유일하게 예 대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저녁, 권시현은 강민서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강 비서, 오늘 저녁은 괜찮나? 자네에게 할 말이 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업무적인 딱딱함 대신 어딘가 모르게 부드러운 기색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그의 제안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수락했다. 그들은 태산그룹 본사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키키는 권시현의 차량 조수석에 앉아 민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키키는 이제 권시현의 사무실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정도로 권시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다. 자네 덕분에 태산그룹이 새로운 길을 걷게 되었다. 권시현은 와인잔을 들며 말했다. 나는 자네에게 빚을 졌다. 아닙니다. CEO님.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민서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CEO님께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맞서주신 덕분입니다. 나는 자네의 용기와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권시현은 민서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이제 자네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비서가 아닌 태산그룹의 법무 및 윤리 경영 담당 이사 자리를 맡아주겠나. 민서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다. 이사 자리라니.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서가 된 것조차 아버지의 복수를 위한 수단이었는데 이제 태산그룹의 핵심 임원이 되라는 제안을 받다니. 그녀는 과거의 상처가 깊었기에 새로운 관계나 위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자네만큼 적임자는 없다. 권시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자네는 불의에 맞서는 용기와 진실을 파헤치는 집념을 가졌다. 게다가 태산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직접 경험했으니 그 누구보다 태산그룹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자네가 필요하다. 강민서.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민서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는 지난 시간 동안 권시현이 보여준 변화와 그가 가진 정의감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독재적인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태산에 들어왔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권시현과 함께라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CEO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서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날 밤
민서는 자신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키키는 그녀를 반기며 꼬리를 흔들었다. 민서는 키키를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몇 달 후, 강민서는 태산그룹의 새로운 법무 및 윤리경영 담당 이사로서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섰고, 그녀의 노력은 태산그룹 내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권시현은 그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가장 큰 지지자였다. 두 사람은 때로는 격렬하게 논쟁했지만 늘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했다. 그들의 관계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으로 발전했다. 어느 휴일, 권시현은 키키와 함께 강민서의 집을 찾았다. 민서는 키키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가 품에 안았다. 키키는 그녀의 얼굴을 핥으며 애정을 표현했다. 키키가 자네를 너무 좋아해서 말이야. 잠시라도 떨어지면 낑낑거려서. 권시현은 웃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냉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미소가 감돌았다. 키키 덕분에 제가 많은 것을 찾았습니다. 민서는 키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권시현을 바라보았다. CEO님도 그렇고요. 그들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이 전해졌다. 그것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복잡한 인연과 아픔을 함께 극복하며 피어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어두운 과거를 치유했고 이제 함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권시현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녀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라는 굳건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키키는 두 사람의 발치에 앉아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이 모든 순간이 계획된 운명이었다는 듯이. 한때 독재적이었던 CEO는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는 비서를 좋아하게 되었고 그 비서의 용기가 그의 인생을 그리고 거대한 그룹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았다.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음을 알았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진정한 치유와 사랑,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